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 네트워크 오픈 네트워크 관련 공지 소식을 한번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아침 파이코어 팀의 공식 공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공지 핵심 내용은요, 바로 오픈 네트워크 전환 조건 및 일정 업데이트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 공지가 나온 후로 파이 커뮤니티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커뮤니티 방을 보더라도요, 아침에 이 공지가 나오고 나서 오늘 공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본 유저들이 한 50% 되는 것 같고, 좀 부정적으로 또는 좀 실망한 유저들이 50% 정도로 이 비율이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공지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이 발표 역시 명확한 발표가 아니었음에 역시나 실망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이 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시장 심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뿐만이 아니고 자산의 가치와 이 심리는 기대감의 선반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아직 거래소에 상장된 화폐는 아니지만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면은 그와 동시에 시장 내 자율 상장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 커뮤니티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파이코어 팀의 공식 발표 또는 여러 업데이트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어 팀의 이전 공지를 확인해 보면요, 오픈 네트워크 전환 목표 시점이 대략적으로 이미 공개가 되었습니다. 코어 팀의 목표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2024년 올해 말까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또 다른 공지를 통해서 2025년 6월 28일 이전에는 오픈 네트워크로 이미 전환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커뮤니티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죠. 올해 말부터 내년 6월 전후로 해서 이 범위 사이에 오픈 네트워크가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선반영된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 코어팀과 모더레이터 회의에 새로운 단서가 포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코어팀은 오픈 네트워크 전환 목표는 여전히 올해 말로 잡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2025년 1분기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보는 아니었지만 커뮤니티 내에서는 빠르게 확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오픈 네트워크는 2024년 말에서 2025년 1분기 사이 어느 정도에서 오픈이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미리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미 선반영이 된 상태로 올해 말 코어팀의 공지를 기다리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 아침에 코어팀의 공식 공지가 나오게 됐는데요. 공지 첫 글을 보시면요, 파이오니어 여러분, 우리는 1800만 명의 KYC 인증 완료자와 800만 명의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2025년 1분기에 오픈 네트워크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라는 가장 중요한 글을 첫 문단에 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공지를 접한 커뮤니티의 반응은 다소 실망스럽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들이 이번 공지에서 다시 명시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만약 이 공지에서 더 구체적인 날짜나 새로운 정보가 추가가 되었다면 좀 반응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말에 출시가 좀 힘들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단순히 내년 1분기가 아니라 좀 더 명확한 날짜가 제공이 되었으면 어땠을런지, 이런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공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요. 네, 일단 KYC 통과자 1800만 명 돌파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통과자 800만 명 소식이 가장 먼저 눈에 보였는데요. 그래서 일단 오픈 네트워크 전환 중요 조건인 KYC 1500만 명 통과자 조건은 충분하게 지금 도달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지금 수치는요, 지금 800만 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 마이그레이션 진행 속도를 보면은 하루에 20만 개까지도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1000만 명 도달도 조만간 충분히 도달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공지를 보더라도 코어팀에서도 직접 2025년 1분기에는 1000만 명의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는 유예기간의 연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냉정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는데요. 당초 KYC와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어팀은 더 많은 파이오니어들에게 파일을 보호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5년 1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 소식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코어팀이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해왔었다면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좀 더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KYC 통과 상황이나 오류 문제에 대한 정보를 매주 정기적으로 코어팀이 공유를 해 주었다면 커뮤니티의 불안감을 좀 덜고 코어팀의 이 타임라인 계획에 대해서 신뢰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었겠죠. 예를 들어 연장을 한 달 더 한다라고 하더라도 커뮤니티가 충분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나 한 달에 한 번 일방적인 연장 공지를 하게 되면요. 일반적인 파이오니어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연장 발표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어팀의 소통 부재, 소통 방식이 예전부터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사실 이번 유예 기간 연장은 단순히 KYC를 통과하지 않은 유저들에게 단순하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달 연장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 배경을 자세히 서치를 해보면 아직 KYC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수의 유저들의 문제가 지금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유저들은 기술적 오류나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KYC 신청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문제는 코어팀만이 알고 있는 기술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 코어팀과 커뮤니티의 소통의 부재가 다시 한번 드러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 커뮤니티가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일방적으로 이해를 해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한 달 더 연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번 공지는 총평을 하자면요. 일단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좀 남는 공지였었습니다. 예를 들어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공지가 필요했겠죠. 일단 2024년 말보다 2025년 1분기에 오픈 네트워크가 열릴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었던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 예측을 뚫고 2024년 말에 오픈 네트워크가 발표가 되었다면 최상의 공지가 되었을 것이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시기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2025년 1분기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좀 더 명확한 날짜 정도가 나오면 불확실성이 좀 더 없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존재는 합니다. 아니면 날짜도 언급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실망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호재 기사들을 함께 발표를 하는 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총평을 해볼 수는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은 관점을 바꾸어서 다른 방향에서 이 공지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이만 보지 말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보았을 때 12월 말에 과연 신규 프로젝트가 출시가 되기 좋은 타이밍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12월 말로 들어서면서 예측 불가능한 지금 시기로 접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보았을 때는 조금 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 1월 말이나 또는 2월 또는 3월로 오픈 네트워크 전환 시기를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한국 시간으로 19일 새벽에 FOMC 금리 발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암호화폐 방향성이 결정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이 매파적 발언 이후로 현재 자산시장 자체 모두가 얼어붙은 상태고요. 주식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단기적으로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강세장을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요, 상황에 따라서 20% 또는 크게 30%까지 크게 하락을 맞는 구간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세장 중에도 30% 정도의 큰 조정이 왔을 때는 생각보다 상당히 아프고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미리 염두를 해놔야 되는데요. 현재가 그런 구간에 들어선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보수적 마인드로 이 시장을 바라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파이와 같은 신규 프로젝트를 출시하기에는 지금이 최적의 조건은 아니다. 좀 더 미룰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메이저 100위 코인의 이 수익률을 보면요, 최근 일주일 동안 상황을 보시면 모두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알트코인도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하루 이틀 정도의 단기 조정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악재가 나온,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좀 마음을 느긋하게 잡고 1분기 정도 또는 한 달, 2달 정도의 기간 내에서 오픈 네트워크 출시에 최적화된 날짜를 다시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매년 1월 코인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큰 상승을 가져온 해도 있었지만은 반대로 큰 하락을 가져온 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은 암호화폐 리스크가 나름 큰 해로 얘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월 말 1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또 진행이 되고요, SEC의 게리 겐슬러가 물러나는 또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 후로 또 연달아서 호재들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또 오늘 공지를 보게 되면요, 1월 말에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타임라인을 보더라도 그림상으로는 1월 이후로 또 2월이나 3월
파이데이가 좀 더 확률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 네트워크 전환 시점을 얘기를 할 때는 내부적인 그런 분위기나 그런 기술적 완성도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 공지가 나오고 나서 소셜 계정에서 각 개발자나 인플루언서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파이치몰 CEO 에드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트윗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파이 오픈 네트워크는 2025년 1분기에 출시가 될 것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시가총액 약 10억 이상, 그리고 이 완전 희석된 시가총액이 약 1000억 이상을 보유한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비하세요 라고 포스팅을 올렸고요. 그래서 적어도 출시 이후로부터 바로 메이저 시총 50위권 정도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진 레이어 1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메가모더 마샤의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1분기 오픈 네트워크 예측에 대한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오픈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정말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라고 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메가모더의 경우 올해 말에 준비가 안 될 경우 내년 초에 오래되지 않아서 오픈 네트워크가 열릴 것이다 라고 포스팅을 올렸었는데 이제 그 얘기가 이 메가모더 관점에 따르면은 1분기 안에 열린다라는 얘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오늘 포스팅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도의 파이 인플루언서이죠. 자틴 굽타의 경우에는 파이 관련해서 어떤 예측을 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그의 포스팅을 보면요. 내가 전에 몇 번이나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2025년 3월 14일 즉 파이데이 때 오픈 네트워크가 열릴 것이라는 언급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예상이 이번에도 적중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 관점에서는 이렇게 어떤 가치를 예측을 하는 부분이나 어떤 날짜나 어떤 상황을 예측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대한 여러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되고요.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고 또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여러 상황이 닥쳤을 때 빠르게 대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큰 이윤을 얻고 살아남는 것이지 이런 마인드를 고집하는 분들이 오히려 크게 득을 볼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런 프라이드가 중요한지 이런 부분은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픈 네트워크 우리가 기간을 예측할 때는 절대 날짜로 예측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범위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공급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코어팀조차 아직 정확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여러 환경 요소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월 14일에 무조건 오픈 메인넷 내 말이 맞지 이런 방식의 예측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래소 시세를 볼 때도 이런 마인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앞으로 다 경험을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은 최대한 많은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 15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 파이 인플루언서이죠. 빈디케이티드의 이 계정을 보면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 저는 파이코어 팀이 2024, 2025 강세장을 놓친다면 건설적인 비판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파이오니어는 이미 2020년 강세장을 또 놓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면 2025년 1분기 즉 1월부터 3월 사이에 오픈 네트워크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이 현 상황을 놓고 보자면 코어팀이 나쁘지 않은 시점으로 선택을 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어팀 공식 공지가 발표되면서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가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2분기도 아니고요. 올해 말도 아니고 내년 1분기, 즉 내년 1월, 2월, 3월 중 오픈 네트워크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미 이전부터 공식 및 비공식 경로로 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해온 터라서 이번 공지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익숙한 정보 위주로 이루어진 점이 좀 아쉬움으로 다가온 것은 사실이고요. 이로 인해서 커뮤니티에서도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그런 복잡한 심경이 보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